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거든요. 이번 주부터. 사실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전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다시 60%대를 회복했고요. 더 중요한 건 청년층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6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 이번 주 정기조사인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가 6.4% 올랐고요. 지금 그 비트코인 문제는 뭐네 해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이나 남북 단일틀 문제 이런 거에서 50대가 5.9% 올랐고요. 40대가 4.2% 올랐는데 60대 이상은 4.2% 내렸고 30대가 1.9% 내렸으니까 30대의 1.9%는 사실 오차 범위 한참 내에 있는 정도니까 무의미하다고 보고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20대예요. 20대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내린 만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유음이라 20대의 지지율 상승과 60대 지지율의 하락 요 두 개의 쟁점이 좀 있어야 되는,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신뢰하는 편인데 한번 보십시다. 비트코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 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너무 젊은 층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20대들이 투자할 곳이 투자하거나 투기할 곳을 찾던 새로운 방식이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성세대들은 뭘로 했느냐? 주식이나 땅 투기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테크라는 명목 아래 부동산에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대 새로운 세대들은 어디를 찾느냐? 이 기성세대들을 제외한 투자할 곳이 어디냐? 투기할 곳이 어디냐라고 찾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현 정부의 부처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무식하게 공부도 안 하고 대응한 거에 대한 반반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반감이 이제 정부의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특히 또 유시민 작가의 현명한 논리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으면서 아, 이것이 투기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드는 이데아이가 아니구라는 걸 병명히 밝혀지면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대체로 이제 홍보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이제 상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단일팀에서 기회를 박탈하느냐의 문제에서 저도 이제 이게 재수생인 아들과 이제 논쟁을 해가지고 끝장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이제 빡빡 대들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아들하고 얘기니까 또 뭐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말이 내가 막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걔네들이 자력으로 올라간 거 아니잖아. 이제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면서 제가 반성한 게 뭐냐면 아, 20대 10대들은 우리하고 머리가 다르구나. 뭔가 개인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디테일하게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지금 전문가들과 사회의 리더층들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20대가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60대는 이제 이게 제가 위험하게 본 게 뭐냐면 가짜뉴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가짜뉴스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냐면요. 길거리는 물론이고요. 정말 금괴가 아직도 길거리에 나옵니다. 심하더라 진짜 그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 금괴가 지금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직도 나와요. 길거리에. 1인 시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텔레그램, 특히 경상도 지역의 특정 정당의 배포로 의심되는 카톡들이 무자비하게 지금 살포되면서 60대가 가짜 뉴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일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적극 정부나 사정기관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제가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해요. 99%라도 하락세면 위험한 것이고 상승세면 나쁘지 않은 정도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50% 초중반대의 지지율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슈에 따라서 이제는 점점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50% 선만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50% 선을 밑으로 안 떨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으로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슈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 하락 추세면 정편의 보수 언론의 공격이 그거 떨어뜨리려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김성태가 화재 현장 가서 개소리들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계속 이간질하고 충동질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지율 1, 2%, 뭐 2, 3%, 3, 4%의 1위 1위 하는 뭐 이런 모습 결코 전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는 정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미디 정당. 재밌죠? 정말 웃겨가지고 전당대회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월 4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임시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 합당 의결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평화당을 만드는데 중립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중립파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쪽, 그 중립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몇인지 잘 몰라요. 그 상태에서 중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좀 일찍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철수가 민주평화당이 뭐 발기인대 같은 거 하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뜨니까 마지막 꼼수, 그러니까 사실 안 물러나겠다는 뜻인데 2월 13일 날 통합 전당대회 이후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통합 전당대회 하고 나면 당이 없어지는데 당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당대표 없어지는 건데 이런 꼼수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고요. 안철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만큼 생각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겠지 생각해서 이런 꼼수를 막 남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월 4일 날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일정상 거기서 이제 통합을 추인하면 통합하는 전당대회가 2월 13일이에요. 전당대회가 두 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철수가 꺼내오는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약간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아마 그게 서로 간 협의나 합의로 달라지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양당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그걸 통합을 주도해가지고 당신이 통합을 주도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당 안 만들 수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스톱하는 게 통합 못하게 하려고 요구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중재파도. 근데 통합을 다 시켜놓은 뒤에 내가 당대표 물러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이게 코미디 하다가 뭐 이런 식의 코미디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더 웃긴 게 이 안철수 이 사람을 보면 도대체 국민을 얼마만큼 개돼지로 알고 당원들, 당의 주인이잖아요. 당원들을 얼마만큼 길거리에 개똥만큼으로 아는지가 보이는 게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처음에 합당하자고 했을 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자고 했다가 반대파들의 지지 세력이 커지니까 전당대회는 무리니까 대표당원 제대로 하겠다 해서 전당원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당원으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대표당원들이 며칠 전에 그 평민당이라고 새로 이제 추진위원 있잖아요. 네, 평화민주당. 네, 이제 분당에서 창당하려고 하잖아요. 반대파들이. 그런데 거기에 당적에 올린 당원들 중에 이쪽 국민의당 대표당원이 1028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당적 금지에 걸리거든요.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대표당원 제대로 뭔가 하면 이거는 소송감이에요. 그러면 다 무효가 돼버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 진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대표당원 제대로 뭔가 의결을 하는 순간 나가리가 돼요. 그 법정으로 가서 소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평화민주당 쪽에서는 이름만 공개했어요. 자기들 당원들. 그랬는데 여기선 막 겹치는 거예요. 1028명이. 근데 이쪽에서 신상 정보를 다 공개를 해주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이 사람들 빼버리고 뭐 제명시키고 할 텐데 신상 정보를 평화민주당 측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름만 공개했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황당해지니까 그러면 대표당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가리가 되게 되니까 또 꼼수를 부립니다. 안철수가. 그래서 다시 전당원 투표하고 중앙위원회 이 두 가지를 해서 거쳐서 의결을 하기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취소. 그건 유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면 되거든. 그렇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질거리는 도대체 뭐냐고. 아니 얘는 지금 당원 당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이렇게 너무 단체로 안철수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철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주적 절차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그거는 서로 합의된 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니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박정희를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그걸 까먹지 말라고.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열심히 되새겨 주잖아요. 70년대의 유신 독재를 통해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영구집권을 하겠다고 이런 야욕을 보였던 것을
이 안철수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황당하냐 하면 이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권력기구가 의결권 있는 권력기구가 안철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채워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 이거 합당이니 통합이니 본인들은 그러지만 이게 잘못하면 법정으로 가가지고요 소송권으로 번질 수가 있어 일찌감치 매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악인이 악인.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악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악인이에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주가 주장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실 당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학생들이 볼까 봐 두려워요. 반에 무슨 뭐 어떤 뭐 조그만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칙 같은 게 있다고 쳐 몇 줄이라도. 지가 불리하면 그냥 순간순간 바꾸는 이런 정당 운영을 왜 진짜 어떻게 하냐고. 보고 있으면 좀 가짜는 게 제가 하다못해 회원 한 몇백 명이 있는 동호회를 운영할 때도 회칙 수정할 때 1년 동안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근데 이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룰에 대해서 이런 개념 없이 이게 무슨 뭐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해봤다가 내일 다시 바꾸고 그 다음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대체. 아이고 정말 깝깝하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에 데뷔할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한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데뷔한 게.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는 일종의 백지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심한 사람이었죠. 얼굴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미지나 말하는 본새도 그렇고 굉장히 심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색 도화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5년이라는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모든 원칙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자기 손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고 그렇지. 있으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지. 예. 왜 운동선수들 무슨 기록갱신. 예, 새 정치 그게 한다더니 아니라 지금 진짜 제대로 새롭게 하네요, 진짜. 처음 보는 광경들이 너무 많죠. 네. 그런 건 유신 때가 난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신도 억지로 법 만든 거잖아요. 간단히 예, 말해서 4년 중임제 이런 거를 아예 영구 집권제로 만드는 게 유신이거든. 예. 그런 식으로 법 바꾸는 거라고 하면 나는 세상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박정희는 그 당시에 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이거는 권력도 뭣도 아니잖아요. 그 정당의 그 뭐 제3당 대표라는 게 대한민국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세요? 세기의 선구사 안철수 선생께서는 지금 그 온갖 핍박을 뚫고 호남에서 40석을 일구시어 지금 양당제 국가에서 다당제로 만들어내신 그 새 역사를 쓰고 계신 아우, 분이십니다. 그 안철수 자꾸 다당 하니까 진짜 당뇨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안철수가 좀 굉장히 이거 하는 말마다 실수를 뱉어내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파가 대표 당원 명부 확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저희는 그렇다면 몇천 명 수준의 대표 당원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28만 당원 전체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 그러면 투표에서 14만이 넘지 못하면 무효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 안철수가 검토하고 있다는 K보팅이라는 그 시스템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서명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기능은 있어도 확실한 투표 기능으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는 투표 기능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던데 그것도 무시하고 아니, 그러면 무조건 하겠다는 건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관계된 룰이기 때문에 K보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전당대회만 한정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전당원 투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러면서 전당원을 28만이라고 특정을 해버렸어요. 과연 진짜 28만이 있을까요? 당원이 만약에 14만 명이면 전당원이 투표해도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죠. 그 안철수가 28만 명이라고 발표해놓고 14만 명이 투표하면은 100%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겠죠. 그런가요?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 허수일 가능성 높아요. 28만이. 허수가 그중에 최소한 50% 이상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국민의당의 진성 당원은 제가 봤을 때는 5만 명 이하예요.
5만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5만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평화민주당 쪽으로 간 당원으로 임시로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 만 몇천 명이라는 것 같거든요. 아직 창당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탈당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당직을 유지한 채 예. 창당 발기인에 속해 있는 건 불법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창당 전당대회를 하는 그 순간 땅땅땅 두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당적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신기록? 정말 깜짝 놀라겠다 진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정한 새정치 안철수 씨.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룰을 지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공정함이고 그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박근혜도 파면당한 거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돈이 있어요. 합법적인 돈도 내가 내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할게. 이런 정도의 마인드 갖고 있어요. 규칙을 지키고 싶어 해요. 법은 무조건 지키고 싶어요. 하다못해 이명박한테도 법에 의해서 초청장 보냅니다.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헌 당규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당이니까 뭐 바꿔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공당의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배를 받으며 그 자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뭔가 좀 바꿔야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안철수 씨의 놀라운 변신. 이것이 새정치였구나. 그 안철수의 푸나님이 보여주신 안철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근혜가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기억나시죠? 눈물 흘리고 아랍으로 튄 날. 그거 눈 안 깜빡해가지고 네. 눈 계속 뜨고 있어서 그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요.